안녕하세요. 어,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를 좀 큰 소리로 했는데, 음, 너무 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다는 그 평가들이 많아서 어떻게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인터라도 큰 소리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일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저는 어차피 제가 살아온 흔적들을 남긴다는 그 차원에서 이제 시작한 유튜브다 보니까 뭐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뭐 구독자가 많거나 적거나 별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더 재미있게 그 얘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좀 더 같은 내용이라도 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듣는 분들이 이제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구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 구독을 좀 권유를 해주시고, 또 이왕 들으실 때는 좋아요를 한번 누르고 들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의 삶에 큰 기둥이 되어 주셨던 상담 선생님, 수사님의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에게 또 크고 작은 어떤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또 생각이 나서 오늘은 또 다른 선생님의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성고등학교가 카톨릭 학교다 보니까 이제 이사장님도 당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사장을 하셨고,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도 학교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근무하고 계셨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그러니까 입시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대신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흘러간 얘기이긴 하지만 장면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동성고등학교 교양으로 잠깐 재직하셨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보수나 그 당시 어떤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는 그런 어떤 학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하고도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목공예를 배우고 이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 작업장을 인수를 하려고 이제 하는 것까지 이제 그 선생님께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별 생각 없이 저는 그냥 제 근황을 이제 휴학 중에도 가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제가 그냥 그런저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하여튼 가을쯤 되어서 그때도 이제 동거하러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학교 근처를 지나게 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학교 들어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봉투를 하나 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 이거 뭡니까? 그러고 이제 여쭤봤더니 너 요즘에 사업자금 마련한다고 엄청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 빌려주는 거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갚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그런 그 제안에 굉장히 좀 속으로 당황했지만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정말 단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뭐 차마 거절을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덥석하다 오자니 또 그것도 좀 찜찜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망설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음, 네가 고난을 겪는 거는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걸 피하거나 그 고난에 굴복을 해버리는데 너라는 놈은 그거를 이겨내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걸 보니 나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 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이 다음에 돈을 얼마큼 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희망을 잃지 말고 이 내 돈이 뭐 작은 돈이지만 버텨서 그 사업 자금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참 뜻밖의 그런 지원을 받고 나니까 한결 좀 더 용기도 나고 어떤 그 책임감이랄까 그 좀 더 내가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주신 뭐 금액이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저를 염두에 두고 그 몇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제자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또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 나는 평범한 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뭔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 사회에 좀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몇 년간의 재수 생활을 거쳐서 대학을 들어갔고 내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선생님께는 꼭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그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얼마 전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그 대학 도서관에 또 잠깐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분도 좀그 평탄하고 안정적인 생활보다는 뭔가
어떤 그 진취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판촉물을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 또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는 그 10개가 달린 이제 열병꽂이를 입학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 사무실에 한번 들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선물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 직원들 얘기가 그 양반이 도대체 누구한테 주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그 물건을 바짝바짝 광을 내면서 닦고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결국 이 선물의 주인공이 자네였구만 하고 이제 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참 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선물은 뭐 값으로 따지기 이전에 그야말로 그 선생님의 어떤 사랑이 듬뿍 되어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생각에 참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이제 그 후에도 쭉 이제 연락을 드리고 살다가 요즘은 좀 어디 사시는지 연락도 끊겨서 참 어렸을 때 저에게 하셨던 그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그런 그 커다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또 제 어떤 그 시련의 그 역사보다는 그 선생님들의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또는 사회 진출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만나고, 때로는 또 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야말로 반면교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선생님도 물론 있지만, 그야말로 저는 복이 많았는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그 선생님들이 또 저에 대한 그 배려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그야말로 그것이 제가 타고난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은, 물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그분은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또 아무리 훌륭한 분이 옆에 있어도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을 뭐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크고 작은 은혜를 평생 잊고 살아왔는데, 다만 그 선생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늘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삶 자체가 실패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실패를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차차 제가 그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실패를 선택했다라는 제 그 생각이 어떤 그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더 큰 성공, 더 큰 안정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길, 더 힘든 길을 그 스스로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그 친구가 실패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이제 차츰 이해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마음속에 생각하는 몇 선생님에 대한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인데,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